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는 연예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류승범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 유튜브야 약 파는 유튜버다 보니까 연애, 결혼, 동거, 이혼 이런 거 약 파는 게 조회선이 잘 나오지만, 근데 승범이 형 이야기는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요 근래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핫하니까 이참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 해본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성공 스토리 자체를. 그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사실 별로 적용되는 게 없는데, 근데 이 류승범 씨의 이야기는 들으면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류승범 씨가 진짜 흑소저 출신이에요. 굉장히 흑소저 출신이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형이랑 같이 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다행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한 명 있는 형이 누구였냐면 류승환 감독이었어. 한 명 있는 사람이 류승환 감독이라서 류승범 씨보다 7살 많은 형이었는데 거의 사실상 그 소년 가장 역할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막 진짜 이삿짐이랑 같이 이제 길거리에 앉은 적도 있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 근데 결국엔 형이 어떻게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면서 처음에 동생의 인상을 약간 멱살 캐리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거죠. 할머니가 했던 말이 왜 잘생긴 승환이가 감독하고 못생긴 승범이가 영화배우를 하냐고.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엄마를 닮았거든요. 어머니 닮아서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류승환 감독은 잘생겼고, 오히려 얼굴 봤을 때는 류승범 씨는 승범이 형 아버지 닮아가지고 맨 처음에 딱 얼굴 보면 그냥 류승환 감독은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 류승환 감독 보면 옛날에 짝패라던가 이러면 자기가 직접 출연해서 막 액션도 하고 그랬거든. 정동원 감독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맨 처음에 류승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등용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데뷔를 시킨 거죠, 영화 쪽에. 그래서 처음에 지금이야 이제 1,000만 감독이고 엄청 잘 나가지면서도 당시 처음 영화 찍을 때 이게 사람들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양아치를 캐스팅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양아치 캐스팅하기가. 그래서 아씨 이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양아치 한 마리가 뒹굴거리고 있어가지고 야, 너 영화 찍어라. 이렇게 해서 딱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 요런 경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결국엔 형 때문에 데뷔를 한 거지만서도 지금 당장 와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류승범이라는 사람을 연기로 깔 사람이 있나, 대한민국에? 그래서 깐다고 하면 최민식 이 정도 되면 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최민식 씨는 또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류승범 씨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류승범 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딱 데뷔를 했지만서도 그 안에서 우연찮지 않은 기회에 자기 포텐을 터트리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란 게 내가 진짜 재미난 게, 저도 이렇게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유리한 싸움을 하라고 하잖아. 자기한테 맞는 판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가성비가 잘 나오는 그런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현대차 하청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현대차 이렇게 1차 밴드만 들어도 되게 괜찮단 말이야. 하청이지면서도 되게 괜찮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나 진권 영업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아빠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그게. 근데 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난 진권 영업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당시에 류승환 감독한테도 이게 인터뷰를 해서 그 감독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결혼한 거, 지금 와이프 분이랑 결혼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쯤에 승범이 영화배우 시킨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승범이는 영화배우 안 했으면 굉장히 변변찮게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류승범 씨도 어떻게 보면 영화에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7살 많은 형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7살 많은 형이 그런 소년 가장으로서 집안을 캐리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에 대한 권위는 절대적이거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류승범 씨는 이제 거기서 자기 포텐을 터트렸죠. 이제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빵 터트려가지고 사실상 진짜 흑수저에서 형도 1,000만 관객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동생도 진짜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 스타로 해서 형제가 둘 다 이제 진짜 땅바닥에서 진짜 하늘 끝까지 승천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근데 승범이 형 되게 리스펙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 좀 많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류승범이라는 사람을 보고 느낀 게 진짜 사람이 잘생기지 않아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류승범이라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내가 원래 성형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본연의 겐지로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악플 많이 달리더라고. 네가 뭔 겐지로 승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 그 분위기라는 건 분명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범이 형도 보면 잘생긴 얼굴은 절대로 안 내면 근데 분위기가 있잖아. 깡패잖아 진짜. 분위기로 이렇게 조져버린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도 이제 승범이 형 보면서 느껴가지고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나도 이제 40언저리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분위기에서 오는 포스라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포스를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닥 없는 것 같고 여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건데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대충 하루 날려 먹는 것도 있지만서도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한참 보면 지금 이제 승범이 형이 영화배우로서 포텐도 터뜨렸고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해. 작품 활동을 많이 안 찍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짜 딱 나왔을 때 타짜 때문에 그 류승범 씨 나왔고 보러 간 사람 엄청 많을 거야.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타짜 본 사람들 전부 다 실망을 했을 거야. 다 기대했던 게 류승범 보고 간 게 있긴 있지만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류승범 씨를 뭔가 그냥 이용한 느낌이잖아. 그냥 딱 캐스팅만 하고 이용한 느낌, 흥행을 위해서. 그래서 작품성도 그렇게 뭐 원에 비해서 뭐 최동원 감독도 엄청 좋았지. 그런 비교할 수도 없지만서도 근데 그런 팬으로서 봤을 때 뭔가 실망한 느낌들이 있지 않아 있는데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박정민도 좋아하거든 배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타짜 찍은 것도 있고 작품 활동 많이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뭐 보헤미안 프리덤으로 살고 있잖아. 승범이 형 자체가 사람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거의 2010년 이후부터 유럽에서 그냥 살잖아요. 프랑스 파리 이런 데서 계속 살다가 뭐 스페인 갔다가 이렇게 계속 프리덤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프리덤으로 사나 싶으니까 그새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또 승범이 형이. 그래서 작품 활동 한참 할 때,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샀던 그런 뭔가 건물들을, 강남에 건물 2개 가지고 있거든요. 신사 쪽이었나? 2개인데, 당시에 막 진짜 뭐, 대출금도 없이 샀던 건물들이 지금 막 2개 합쳐서 시가다 거의 140억 된다나? 거의 그런 거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40억 되니까 임대료도 뭐, 1년에 6억씩, 뭐 7억씩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굳이 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일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타짜 3 찍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류승범 씨가 핸드폰도 없대. 그날 핸드폰도 없대. 그래서 이메일로 서로 교류하고 촬영이 있으면 그냥 지가 그냥 차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쭉 찍고 나오고 그래서 마치 그 느낌이 헐리우드의 키아누 리브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키아누 리브스도 영화 있을 때나 그냥 혼자 털레 가가지고 존윅 이런 거 찍고 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술 먹으면서 불황자처럼 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뭔가 자유분방함의 그런 아이콘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류승범다운 인생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근데 나로서는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난 영화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그 또래의 대표적인 배우가 뭐 하정우 씨랑 조동우 씨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작품은 좀 찍잖아. 특히 정우영은 엄청 찍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안타까운 건 그거야. 정우영은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엄청 다작하고 찍었는데 근데 이렇게 찍고 나서 보고 나면 난 사실 지금까지 정우영 작품 중에서 추격자가 제일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추격자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 보고 와 저건 뭐지 싶어가지고 내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런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류승범이란 배우는 부당거래 이후로 난 부당거래 때 임팩트가 강했고 타짜 때는 너무 좀 약간 애꾸가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 비중이 적었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같은 과정에서 봤을 때 아직 포텐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직 포텐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이게 슬로베키아의 형수님 10살 연하 형수님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진짜로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아버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심경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 보면 나랑 동갑인데도 진짜 어른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 친구들 보면 아버지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범이 형도 이번에 아버지가 됐고 출산율도 6월달에 출산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오면 앞으로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제 방랑 끝내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그런 것들 터트려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감에 저는 이 결혼을 굉장히 축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뭐 평소에 류승범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하고 싶던 얘기를 주저리 거려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제 결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뭔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처럼 조금 다양한 작품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